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모든 방어막을 내리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뢰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숨겨진 욕망과 배신을 그려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가슴 아픈 가족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층 빌딩 최상층 넓은 사무실 창가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29의 나이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제국을 더욱 확장시킨 그는 명실상부한 젊은 건물주였다. 민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지켜보며 자랐다. 부동산 업계의 냉혹함도 사람들의 계산적인 모습도 충분히 봐왔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 아내 지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전화를 걸었다. 정말 오늘은 꼭 일찍 와. 엄마가 저녁 준비하고 계시거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대학 시절처럼 맑고 따뜻했다. 27의 지연은 민호와 같은 대학 경영학과 동기였다. 중산층 집안 출신으로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한 성격이 민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졸업과 동시에 결혼한 지 벌써 3년, 지연은 여전히 민호에게 대학 시절의 그 순진한 여학생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머님께서 또 무슨 맛있는 걸 준비하고 계신 거야? 민호는 웃으며 물었다. 지연의 어머니인 박순자 여사는 50 중반의 자상한 여성이었다. 처음 민호가 지연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었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다정했다. 특히 요리 솜씨가 뛰어나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늘 기억해 두었다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곤 했다. 갈비찜이래요.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평소라면 저녁 8시나 되어야 집에 갈 수 있었지만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럼 6시까지는 들어갈게. 어머님께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드려. 고마워요, 여보. 조심히 와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강공원에서 가족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언젠가 자신들도 아이를 낳아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사장님, 오늘 계약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비서 차영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민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오랜 동료였다. 네, 뭔가요? 강북 쪽 새 건물 투자건인데 투자 금액이 좀 큰 편이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다. 50억 규모의 상당한 투자였지만 수익성이 충분히 검증된 안전한 투자였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하죠. 네, 알겠습니다. 영희가 나가고 나서 민호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다. 아버지가 남겨준 사업을 더욱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다. 집에 도착한 민호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지연의 환한 미소와 박순자 여사의 따뜻한 인사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 와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민호야. 우리 사위가 일찍 와주니 얼마나 좋아. 어서 앉아. 박순자 여사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식탁으로 안내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지연이가 복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또 그런 말을 해서 박순자 여사는 기뻐하며 민호의 그릇에 갈비를 올려주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호는 회사 이야기를, 지연은 오늘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박순자 여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끔씩 맞장구를 쳐주었다. 참 민호야.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박순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부동산 투자 같은 것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 동네에 작은 상가가 하나 나왔는데 투자해 볼 만한지 궁금해서 말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요즘 많은 중년층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으니까. 얼마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5천만 원 정도 되려나. 박순자 여사는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와 수익성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료 있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정말 고맙구나 민호야.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사실 나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뭐. 요즘 부동산 투자가 정말 좋다고 하던데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민호는 잠깐 멈춰서 지연을 바라봤다. 평소 경제적인 것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하니 조금 의외였다. 물론 좋지.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안전한 선에서 해야 해. 당연하지요, 사위. 우리가 무슨 무리한 투자를 하겠어요. 박순자 여사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날 밤 침실에서 지연은 민호에게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진짜로 우리도 투자를 좀 더 해보면 안 될까? 요즘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 민호는 책을 덮고 아내를 바라봤다. 지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맞아. 하지만 더 여유로울 수 있다면 좋잖아. 나중에 아이 낳으면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민호는 지연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평소 물질적인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해. 고마워 여보.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민호에게 안겼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회사에 간 사이 박순자 여사는 딸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 어제 민호가 뭐라고 하던. 투자를 알아보자고 하더라. 지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잘했어. 그런데 지연아, 너무 급하게 굴면 안 돼. 민호가 의심하면 곤란하거든. 알아요,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박순자 여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엄마 말 잘 들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여자는 자기 몫을 챙겨야 해. 지금은 민호가 너를 사랑하니까 좋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 엄마도 너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잖아. 지연은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간 일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때 엄마가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 지연아, 이건 민호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만약을 위한 준비인 거야. 그래도 민호네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너도 알잖아. 그 많은 돈이 다 민호 혼자 것이여 우리가 조금 가져다 써봐야 뭐가 문제야. 오히려 지연이 내가 그 집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연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다. 엄마, 그래도 민호 몰래 하는 건 좀. 몰래가 아니라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투자해서 돈 벌면 민호도 좋아할 거 아니야. 박순자 여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지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야 발언권이 생기는 거야. 지금은 민호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 집도 차도 여행도 다 민호 마음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민호는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 결국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지연은 점점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큰 결정들은 대부분 민호가 내렸고 자신은 그저 동의하는 역할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투자 얘기를 자주 꺼내봐. 그리고 민호가 너를 투자 계좌에 공동 명의로 올려달라고 해. 공동 명의요. 응,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투자금도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야. 박순자 여사의 계획은 치밀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움직이면 민호가 의심할 수 있으니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점점 큰 돈을 움직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연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여보, 투자 계좌를 만들 때 나도 공동 명의로 해주면 안 될까? 공동 명의. 응,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 공부도 해보고 싶고. 민호는 잠깐 생각해봤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오히려 지연이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웠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정말. 당연하지. 우리가 부부인데 뭘 그렇게 따져. 지연은 기뻐하며 민호를 껴안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순순히 믿어주는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다. 며칠 후 민호와 지연은 함께 은행에 가서 투자 계좌를 개설했다. 초기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입금했다. 민호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지연에게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액이었다. 자, 이제 지연이도 투자자네.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여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낼게. 그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됐어요. 계좌도 만들고 돈도 넣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이제 첫 단계는 성공한 거야.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민호가 너무 믿어줘서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지연아,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뿐이야. 박순자 여사는 딸을 달래며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 그러면서 더 좋은 투자처를 알아봤다고 하면서 돈을 더 넣자고 해. 더요. 응, 이번엔 5억 정도. 지연은 깜짝 놀랐다. 5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컸다. 엄마,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연아, 민호네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데. 5억이 뭐야. 그 사람들한테는 용돈 수준이야.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돈으로 정말 투자를 할 거야. 엄마가 알아본 좋은 곳이 있어. 어디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곳인데 수익률이 엄청 좋대. 1년이면 투자금의 50%는 벌 수 있다고 해. 지연은 어머니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정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민호도 기뻐할 것이고 자신의 죄책감도 덜어질 것 같았다. 한 달 후 지연은 계획대로 민호에게 추가 투자를 제안했다. 여보, 요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래, 벌써 그런 게 느껴져. 엄마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거기는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해. 민호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이 알아보셨다고. 네, 어머니 친구분이 투자 전문가이신데 그분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래요. 민호는 잠깐 생각했다. 장모가 투자에 대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경험 많은 친구가 있다면 나름 신빙성이 있을 수 있었다.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 5억 정도면 어떨까요? 민호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다. 5억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5억이면 좀 큰 것 같은데. 여보, 우리한테 5억이 큰 돈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실제로 그들에게 5억은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었고 지연이 투자에 적극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알겠어.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정말 안전한 곳이지. 당연하죠.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 보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날 밤 지연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민호가 승낙했어요. 잘했어. 그럼 내일 당장 돈을 옮기자. 그런데 엄마가 말한 그 투자처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물론이야, 지연아. 엄마를 믿어. 다음 날 5억 원이 새로운 투자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지만 그 돈이 향한 곳은 지연이 생각하는 투자처가 아니었다. 투자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민호는 가끔 투자 현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지연은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적당히 둘러댔다. 아직 본격적인 수익이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 천천히 해. 조급해할 필요 없어. 민호는 여전히 아내를 전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회사 회계팀에서 올라온 자금 현황표를 보니 조금 이상했다. 영희 씨 개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 좀 많네요. 네, 부인께서 투자 관련해서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민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연과 장모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박순자 여사는 딸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연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어. 본격적으로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고 이제 진짜 큰 돈을 움직여야 해. 박순자 여사는 딸에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여러 금융기관 이름과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돈을 분산해서 보관할 곳들이야. 한 곳에 너무 많이 두면 나중에 추적당할 수 있거든. 지연은 점점 어머니의 계획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정말 투자하는 거 맞죠? 당연하지. 다만 좀 더 전략적으로 하는 거야. 전략적이라는 게. 박순자 여사는 딸의 두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연아, 엄마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이 세상에서 돈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거야. 사랑도 가족도 다 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도 처음엔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잖아. 지연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말이 막혔다. 민호는 아버지와 달라요. 지금은 그래 보이지.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떨지 몰라. 특히 민호네 집안 같은 재벌들은 더욱 그래.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민호가 마음이 변하거나 다른 여자가 생기면 어쩔 거야.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막상 당하고 나면 후회해도 늦어. 지연은 점점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재산 분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민호한테 대출을 받아보자고 해. 대출요? 응, 더 큰 투자를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민호네 집안 신용이면 50억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지연은 깜짝 놀랐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다. 엄마,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민호가 의심할 거예요. 지연아, 지금까지 민호가 한 번이라도 너를 의심했어. 아니요, 하지만. 그럼 이번에도 안 할 거야. 게다가 대출이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잖아. 박순자 여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설득했다. 그리고 지연아,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범죄가 아니야. 그냥 가족의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거지. 하지만 민호 몰래 하는 건데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큰 수익을 내면 민호도 기뻐할 거야. 지연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강한 의지에 점점 밀려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대출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투자 전문가분이 더 큰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더 큰 기회. 네, 하지만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대요. 민호는 젓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얼마나 많이? 50억 정도요. 민호는 잠깐 말을 잃었다. 50억은 분명히 큰 돈이었다.
50억이면 정말 큰 금액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야. 네, 어머니 친구분이 보장하시는 투자처래요. 1년만 투자하면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다고.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2배 수익률이라는 것부터가 현실적이지 않았다. 지연아, 그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는 보통 위험하거든.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이 섞여 있었다. 여보, 혹시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에 민호는 당황했다. 아내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체가 의심스러웠던 것인데 지연이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야. 난 널 믿어. 하지만 5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한테 50억이 그렇게 큰 돈이에요. 민호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만 해도 수백억인데 지연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실제로 민호 집안의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50억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알겠어. 하지만 대출 말고 우리 자금으로 하자. 자금으로요? 응, 대출은 이자도 나가고. 복잡하잖아. 우리 회사 유동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겠어. 지연은 내심 안도했다. 대출보다는 오히려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머니의 계획에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 투자처를 확인해 보고 싶어. 50억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민호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면 어머니의 계획이 들통날 수 있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미 확인하셨는데. 지연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가족이라고 해서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지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럼 어머니께 한번 물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응,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알아보자. 그날 밤 지연은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호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해요. 뭘 확인하겠다고? 투자처요. 50억이 큰 돈이라서 본인이 직접 보고 싶다고. 전화 너머로 박순자 여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어떡하죠? 이대로 가면 들키는 거 아닌가요? 진정해, 지연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요? 응, 걱정하지 마.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잖아.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밤늦었으니까 민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다음날 오후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순자 여사는 평소보다 다음날 오후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순자 여사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지연아,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 투자처를 만들어야 해.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실제 투자처요. 응,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드는 거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게. 지연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 그건 사기잖아요. 사기가 아니야. 임시로 만드는 거지. 나중에 다 정리하면 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범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박순자 여사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지연아,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 그럼 민호가 뭐라고 하겠어? 지연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미 6억이 넘는 돈이 움직였고 그 돈의 행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엄마, 그럼 그 6억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일부는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실제로 투자했어. 실제로 투자했다고요? 응, 부동산에. 그런데 아직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지연은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계획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정확히 뭘 하려는 거예요? 박순자 여사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민호네 집안에서 나와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혼 말이야. 지연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지연아, 현실을 봐. 민호네 집안에서 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할까? 너는 그냥 아들 며느리일 뿐이야. 그런 게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나중에 민호가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시부모님이 다른 며느리를 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박순자 여사의 말에는 냉혹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우리 몫을 챙겨두는 거지. 하지만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잖아요. 도둑질이 아니야. 너도 그 집안 며느리로 3년간 살았잖아. 그 정도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지연은 머리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를 배신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 그래도 민호는 나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게 맞나요? 사랑, 박순자 여사가 비웃듯 말했다. 지연아, 사랑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돈 없으면 사랑도 식어.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여자가 다 그렇게 말해. 엄마도 너희 아버지한테는 그랬거든.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집을 떠난 일은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였다. 그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하지만 막상 어려워지니까 혼자 도망가 버렸잖아.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그런 일 당하는 걸 못 봐주겠어.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할 수 있어. 지연은 점점 어머니의 논리에 설득되어 갔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혼한 부부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봐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가짜 투자 회사부터 만들어야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짜 회사를 만든다고 민호를 속일 수 있을까요? 민호는 사업가이긴 하지만 투자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럴듯하게만 보이면 돼. 박순자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듯했다. 회사 등록부터 사무실 직원까지 다 준비할 거야. 완벽한 투자 회사처럼 보이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다행히 우리한테는 민호가 준 6억이 있잖아. 지연은 이제 완전히 어머니의 계획에 휘말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하죠. 잘했어,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게. 일주일 후 박순자 여사는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고 그럴듯한 직원들을 고용했다. 물론 모든 것이 가짜였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투자 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지연아, 이제 민호를 데려와도 돼. 박순자 여사는 딸에게 새로 만든 명함을 건네주었다.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고용한 배우야. 투자 전문가 역할을 할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치밀함에 놀랐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달았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 될 거야. 그날 저녁 지연은 민호에게 투자 회사를 방문해 보자고 제안했다. 여보, 어머니 친구분이 소개해 주신 투자 회사를 한번 가보실래요? 좋아. 언제가 좋을까?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그래, 내일 시간 내볼게. 다음 날 오후 민호와 지연은 함께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 대표입니다. 중년의 신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박순자 여사가 고용한 연기자였지만 완벽하게 투자 전문가 역할을 해냈다.
반갑습니다. 민호라고 합니다. 아, 지연 여사님의 남편분이시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김성호는 민호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 보였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과 주식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전문으로 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이 35%에 달합니다. 자료들은 완벽하게 위조된 것이었지만 전문적으로 보였다. 35%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네요. 네,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죠. 김성호는 유창하게 설명했다. 그의 말솜씨는 정말 전문가답게 들렸다. 혹시 이전 투자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김성호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투자 보고서들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민호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투자자들의 실명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 정도 규모의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호가 보여준 자료에는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만 표시되어 있었다. 혹시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다.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회사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50억 투자하면 언제쯤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첫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투자금의 80% 이상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투자의 100%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요? 김성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연기자답게 빨리 수습했다. 물론 절대적인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의 투자 방식은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지연이 초조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떠세요, 여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날 밤 박순자 여사는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됐어? 일단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한 편이네요. 그럼 괜찮겠네. 고생했어. 그런데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건가요? 위험해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 돈만 받으면 바로 정리할 거야. 박순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딸에게 연락했다. 지연아, 잘 됐어. 이제 민호를 설득만 하면 돼. 정말요? 응, 내일쯤 민호한테 빨리 결정하자고 해. 너무 오래 끌면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오늘 민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지연은 민호에게 투자 결정을 재촉했다. 여보,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대요. 왜 그렇게 급해? 좋은 부동산 물건이 나왔는데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민호는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했다. 어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지연이 계속 재촉하는 것도 그렇고. 지연아, 혹시 그 투자 회사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알아봤어? 다른 곳에서요? 응,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지연은 당황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가짜 회사라는 게 들통날 수도 있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어머니 친구분이 직접 소개해 주신 곳인데. 그래도 50억이라는 큰 돈인데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민호의 말에 지연은 점점 초조해졌다. 여보, 혹시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요? 그 회사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민호는 아내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평소 차분하던 지연이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알겠어. 내일 회사에서 한 번 더 알아보고 결정할게. 내일요?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지연아, 하루 이틀 차이가 뭐 그렇게 중요해.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재촉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았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서 비서 영희에게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회사네요. 한번 알아볼게요. 영희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다.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는 최근에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투자 실적이나 고객 후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있지만 실제 투자 실적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 목록에도 없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어제 김성호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회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장님,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봤는데 그 건물에 그런 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건물관리소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해당 호수는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민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분명히 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직접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주소를 잘못 적은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명함에 적힌 주소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민호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영희 씨, 혹시 우리 투자 계좌에서 나간 돈들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영희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민호는 더욱 당황했다. 지금까지 총 6억 원이 나갔는데 그 돈들이 모두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이 계좌들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은행에 문의해 봐야겠지만 개인정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일단 더 이상의 이체는 중단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계좌들의 정체를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았다. 지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지연도 자신처럼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다. 한편 지연은 민호가 늦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민호가 아직도 안 와요. 혹시 뭔가 알아낸 건 아닐까요? 뭘 알아냈겠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김성호 씨한테 연락해서 혹시 민호가 추가로 문의한 게 있는지 확인해봐. 네, 엄마. 지연이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김성호 씨 전화가 안 받아져요. 뭐 그럴 리가. 다시 해봐.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 전화해봐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나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회사 전화도 안 되고 김성호 씨 연락도 안 돼요. 박순자 여사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김성호가 갑자기 잠적한 것 같았다. 지연아, 진정해. 내가 직접 사무실에 가볼게. 하지만 박순자 여사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김성호와 직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사무용품들도 모두 치워진 상태였다. 이런 젠장.
박순자 여사는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성호가 자신들을 이용해서 돈을 가로채고 도망간 것이었다. 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우리도 당한 것 같아. 뭐라고요? 김성호 그 새끼가 돈을 들고 튀었어. 사무실도 완전히 비워졌고. 지연은 머리가 하얘졌다. 이제 민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 그럼 우리가 민호한테 준 그 6억은 다 날라갔다고 봐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집에 온 것이었다. 지연아, 나야. 지연은 급히 전화를 끊고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민호는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이상해 보였다. 지연아,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 말이야.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민호는 지연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마주 앉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했다. 지연아,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아봤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 주소도 가짜였어.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다는 그 6억 원이 모두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더라고.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보, 그게. 지연아,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정확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연은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진실을 모두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은 저도 속은 것 같아요. 속았다고. 네, 어머니 친구분이 소개해 준 건데 그분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민호는 지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연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말해줘.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순자 여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받지 마. 하지만 받지 말라고 했어.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 지연아, 혹시 어머님이 이 일에 관여되어 있는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가 돈을 좀 더 벌어야 한다고,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민호는 지연의 말을 듣고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그 투자 계획을 세운 거야. 네, 처음에는 정말 투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성호 씨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김성호가 누구야? 가짜 투자 회사 대표요.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었는데. 민호는 충격에 빠졌다. 장모와 아내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가짜 투자 회사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6억이 모두 사기였다는 거야. 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하지만 여보, 저도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엄마는 정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배신감도 느꼈다. 지연아,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정말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성호는 핑계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과 너희들이 애초부터 내 돈을 노린 거잖아.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 50억 추가 투자도 그런 계획의 일부였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믿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박순자 여사가 온 것이었다. 지연아, 괜찮니? 문 좀 열어줘. 민호는 직접 문을 열었다. 박순자 여사는 민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민호야, 우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머님.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확히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박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다 지연이를 위한 거였어. 지연이를 위해서. 그래, 혹시 나중에 너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민호는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가 아니야.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우리가 그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받아 마땅한 몫을 챙긴 것뿐이야. 받아 마땅한 몫이요. 지연이가 3년 동안 너희 집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민호는 박순자 여사의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거짓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어. 박순자 여사의 냉소적인 반응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박순자 여사가 비웃었다. 내가 우리를 고발하겠다는 거야. 처가를.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호야, 현실을 봐. 이미 일은 벌어졌어. 그 김성호 새끼가 돈을 들고 튄 것도 사실이고.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끼어들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예요. 김성호한테 속은 거라고.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이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아,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어.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공동 명의로 하자는 것도. 그건 모든 게 이 계획의 일부였잖아.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정말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특히 지연이. 너는. 여보,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사랑. 민호가 쓰게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여. 박순자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민호야, 지금 와서 감정적으로 굴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돈은 없어졌고 우리도 피해자야. 어머님은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군요. 잘못이라니. 나는 내 딸의 미래를 생각한 것뿐이야. 민호는 박순자 여사의 뻔뻔함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야, 어디가? 생각 좀 하고 오겠습니다. 혼자. 여보, 제발. 지연이 민호의 팔을 잡았다. 놔줘, 지연아. 지금은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민호는 지연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걸으며 민호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과연 지연의 사랑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만 노린 것이었을까? 특히 장모의 태도가 충격적이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게요. 민호는 문자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니.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2시간 정도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박순자 여사는 이미 돌아간 상태였고 지연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왔어. 지연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정직하게 대답해줘. 처음 나와 결혼할 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연이 급하게 부정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결혼하고 1년쯤 후부터요. 엄마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얘기? 여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남편만 믿고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답이었다. 그리고 너는 어머님 말에 동조한 거고.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지연아, 민호가 지연의 말을 끊었다. 지금 와서 모든 걸 어머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 하지만 정말 엄마가. 어머님이 강요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너야. 나를 속이고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들고 거짓말을 한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어.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여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가장 무서웠다. 지연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 여보.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어.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분간 나는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지낼 거야. 호텔에서요. 왜요? 지금 너랑 같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더 나빠질 것 같아. 서로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해. 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여보, 제발. 집에서 지내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있을게요. 아니야. 내가 나가는 게 낫겠어. 민호는 방에 들어가서 며칠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여보, 지연이 뒤따라 들어왔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민호는 가방을 들고 지연을 바라봤다. 일단 어머님이랑 연락을 끊어. 네. 그리고 김성호나 그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돈이라도 일부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봐. 알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연아. 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민호는 집을 나섰다. 3주가 지났다. 민호는 호텔에서 지내며 회사 일에만 집중했다. 지연은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민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연은 김성호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박순자 여사는 딸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지연은 거부했다. 민호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 지연으로부터 마지막 문자가 왔다. 여보, 3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어요. 당신이 저를 용서 못한다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진짜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일 오후 2시에 집에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민호는 긴 고민 끝에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 앉은 지연은 3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지연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마지막 얘기라고 했는데. 네. 지연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민호에게 건넸다. 이혼 서류예요. 이미 제가 서명했어요. 민호는 예상하지 못한 지연의 행동에 당황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여보가 원하는 거 맞죠? 저 같은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했어? 말로 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어요. 3주 동안 연락도 안 받으시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맞아요. 제가 이럴 자격 없어요. 여보같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고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민호는 이혼 서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위자료는 받지 않을게요. 그리고 집도 모든 재산도 다 여보 거예요. 지연아. 여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여보를 사랑했다는 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엄마의 계획에 휩쓸려서 큰 실수를 했지만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혼 서류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지연아, 정말 이혼하고 싶어. 아니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하지만 여보가 원한다면. 그럼 왜 이혼 서류를? 여보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매일 저를 보면서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싶어서. 민호는 지연의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지연아, 어머님과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 네, 완전히요. 엄마가 계속 연락하시지만 받지 않고 있어요. 김성호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걸려서라도 찾아서 돈을 돌려받을게요. 민호는 지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지연아, 나도 3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 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배신감도 컸고 다시는 널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너도 어머님한테 휘둘린 면이 있는 것 같더라. 여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완전히 악의적이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지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리고 지연아, 나도 반성했어. 너무 일에만 빠져서 내 마음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여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야. 부부라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나는 너한테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했어. 민호는 이혼 서류를 다시 지연에게 돌려주었다. 이거 다시 가져가. 여보,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첫째,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네, 약속해요. 둘째, 어머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당분간은 연락도 만남도 없어야 해. 지연은 조금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상담을 받자. 상담료.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자. 좋아요. 뭐든 하겠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평생 후회 안 되게 할게요. 민호도 지연을 안으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자. 앞으로는 뭐든지 숨기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네, 약속해요. 그날부터 민호와 지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노력했다. 6개월이 지났다. 민호와 지연은 주 1회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상담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지연이 물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특히 소통 부분에서. 실제로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사소한 일상부터 깊은 감정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연아, 김성호 사건은 어떻게 됐어? 지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아직 진전이 없어요. 경찰에서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거야. 네, 계속 노력할게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연 씨죠, 김성호입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다. 김성호 씨.
민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연 옆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사정이요. 제가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김성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 지연 씨 돈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전액은 어렵지만 일부라도. 지금 제가 가진 게 2억 정도 되는데. 지연은 민호와 눈을 마주쳤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서울로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경찰에는 신고 안 하시겠죠? 지연은 잠깐 망설였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다음날 민호와 지연은 김성호를 만났다. 6개월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순자 씨가 저에게 가짜 투자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단순히 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받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김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실제로 투자를 했어요. 큰 돈을 벌어서 원금은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서요. 투자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6억이 모두 날아갔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다는 2억은 제 개인 돈입니다. 다른 일로 번 돈이에요. 정말 미안해서 이것이라도 돌려드리려고. 민호는 김성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성호 씨, 당신이 한 일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돈이라도 먼저 돌려드리고 싶어요. 김성호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였다. 실제로 2억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걸 받으면 경찰 신고는 안 하시겠어요? 민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김성호 씨, 민호가 입을 열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려주려는 마음은 인정합니다. 민호는 잠깐 생각한 후 말했다. 이렇게 하죠. 2억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리고 법적인 처벌은 받으셔야 합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2억 원이 민호와 지연에게 반환되었다. 그리고 김성호는 약속대로 경찰에 자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다. 여보, 2억이라도 돌려받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다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1년 후 민호와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여보, 이거 봐요. 지연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김성호가 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자수한 것이 참작되어서 형량이 줄어들었네. 네, 다행이에요. 민호는 신문을 덮으며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박순자 어머님과는 정말 연락 안 하고 있어. 네,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다. 가끔 연락 오시지만 받지 않고 있어요. 힘들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실제로 박순자 여사는 딸과의 연락이 끊어진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연은 민호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민호는 깜짝 놀라 지연을 바라봤다. 정말. 네, 어제 검사해 봤는데 2줄이 나왔어요.
민호는 기쁨에 차서 지연을 안았다. 정말 좋은 소식이야. 여보도 기뻐요. 당연하지. 우리 아이가 생긴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행복해했다. 지연아,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 네, 정직하고 서로를 믿는 부모가 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약속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조용한 저녁을 함께했다. 여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지연이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시간이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여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소중함을 알겠어요. 민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아,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서로 숨기지 말고 함께 헤쳐나가자. 네, 약속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보여주자. 가족의 의미요. 서로를 믿고 진실되게 대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연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이미 과거를 정리했어. 하지만 여전히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것 같아요. 민호는 지연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미안해하는 대신 앞으로 잘하면 돼.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6개월 후 지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민호는 아이를 처음 안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우리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약속할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진실한 사람으로 키울게. 지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정말 행복해. 그들이 겪었던 시련은 결국 더 강한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졌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박순자 여사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연은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대신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는 선물만 보내며 안부를 전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3년이 흘렀다. 민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지연은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어느 날 저녁 3살이 된 아들이 민호에게 물었다. 아빠, 거짓말이 뭐야? 민호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 그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 절대 하면 안 돼. 특히 가족한테는. 왜? 가족은 서로를 믿어야 하거든. 거짓말을 하면 그 믿음이 깨져버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아빠. 나는 거짓말 안 할게. 지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다. 민호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힘들게 배운 교훈이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아이 교육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다. 그래, 오늘 거짓말에 대해 물어보는데 뿌듯하더라. 저도 들었어요. 여보가 정말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민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덕분에 아이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게 됐으니까. 맞아요. 때로는 실수와 시련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박순자 여사의 전화였다. 받지 말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번 받아봐. 3년이나 지났잖아. 정말요? 응, 하지만 조심해서. 만약 이상한 얘기하면 바로 끊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엄마. 지연아,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구나. 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 지연은 어머니의 다른 목소리 톤에 놀랐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그래, 너희들 때문에 정말 후회 많이 했어. 특히 손자도 못 보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자 이름이 뭐야? 준호예요. 이준호. 준호.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였다. 사진이라도 좀 보낼 수 있을까? 지연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지연아. 그리고 민호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말 미안하다고. 전화가 끝난 후 지연은 민호에게 말했다. 엄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럴 거야. 3년이나 지났으니까. 혹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볼까요? 민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보자.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명심해. 네, 알고 있어요. 며칠 후 지연은 아들의 사진들을 박순자 여사에게 보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정말 예쁘구나. 민호를 닮았네. 언젠가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날이 올까? 지연은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박순자 여사는 지연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괜찮을까? 민호가 싫어하지 않을까?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지연은 민호에게 상의했다. 여보, 엄마가 집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민호는 잠시 고민했다. 어머님을 완전히 거부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과거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 그리고 우리 교육 방침에 간섭하지 않기. 알겠어요. 다음 주 일요일 박순자 여사가 집을 방문했다. 3년 만에 보는 장모의 모습은 많이 늙어 보였다. 민호야, 정말 미안했다. 박순자 여사는 민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과거 일은 이제 그만하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손자 준호를 만났다. 아이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야, 준호야. 준호는 처음 보는 할머니를 신기해하며 바라봤다. 할머니가 준호 많이 사랑해.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네. 그날 오후는 평화롭게 지나갔다. 박순자 여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았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박순자 여사가 말했다. 지연아, 민호야, 너희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네, 엄마. 그리고 준호도 정말 잘 키우고 있고. 민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준호에게는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어요.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박순자 여사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 사람은 정직해야 해. 집을 떠나며 박순자 여사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좋은 할머니가 될게. 천천히 해요, 어머님. 민호가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그날 이후로 박순자 여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자를 보러 왔다. 예전의 강압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였다. 5년이 더 흘렀다. 준호는 이제 8살이 되었고 동생 서연이도 태어났다. 민호와 지연의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아빠, 친구가 숙제를 못해서 내 걸 베껴가자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그건 거짓말이니까. 민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안아주었다. 잘했어, 준호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 우리 가족은 절대 거짓말 안 하지. 그래, 절대 안 해.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겪었던 아픈 과거가 결국 더 단단하고 진실한 가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민호와 지연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8년 전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아요. 그래,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아니었을 거야. 그때의 시련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해요. 여보가 저를 용서해 준 것도, 우리 아이들도, 평범한 일상도. 나도 그래.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집안은 평화로운 정적에 쌓여 있었다. 지연아. 네.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정직하며 살자. 네, 평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약속해요. 이렇게 민호와 지연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탐욕과 거짓말로 시작된 위기가 결국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승화된 것이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 그 행복은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